보여요. 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거 해석을 해줬던 것 같은데 사시가 기억나? 그래서 강어의 봄이 드니 이 몸이 할 일이 많다. 나는 그물을 깃고 아이는 밭을 가니 뭐 뒷산에 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느냐. 아 나 진짜. 근데 지난 시간에 이게 갈래복합인데 일단 다는 부분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도 원래 실전이라면 부분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23번 문제 얘기했었단 말이지. 23번 문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갑시다.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일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묘사,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이라는데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1수의 초장, 중장의 풍경묘사가 있는지 보시면 강어의 봄이 드니 이 몸이 할 일이 많다. 나는 그물을 깃고 아이는 밭을 갈아 대꾸로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돼서 할 일을 제시하고 있지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번 선지는. 물론 뒤에도 봐봐. 뒷산에 옮기는 약을 싹 트는 약초를 약은 약초 언제 캐려 하는가. 그래서 제목이 사시가입니다.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전체 4연이 다 들어있는데 4개연이 요거는 당시에 연계되지는 않는 작품이었는데 뻔한 작품이었어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응거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세속적 욕망을 떠나서 즐기는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의 모습이 나왔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이수의 초장과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 순차적이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삿갓은 머리에 쓰는 거고요. 도롱이는 비옷입니다. 삿갓에 도롱이를 입고 비 내리는 중에 새우는 비라고 해석하면 돼요. 빗속에서 호미를 메고 산밭을 흙매다가 김 매는 겁니다. 잡초 제거. 녹음에 누웠으니 녹음은 푸른 그늘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목동 자 요게죠. 자 옷차림을 차려서 입고 홈이 농기구를 메고 가서 산에서 김 잡초를 제거하다가 잠깐 쉰다고 푸른 그늘에 누운 겁니다. 좋아요. 순차적인 행위죠. 네. 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네, 1번에요. 음, 굉장히 감상은 맞아요.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 그건 감상이 아니지. 지금 요거에 대한 감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뒷산에 싹 트는 약초는 언제 캐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깃고 밭을 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바빠서 열심히 일해서 기분 좋다 아니면 바빠서 너무 정신없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감상이겠지만 이건 감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 그리고 3, 4, 5번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야. 실전이면 그냥 지나가. 왜냐면 2번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 내에 문제 풀기 위해선 답만 고르고 지나가는 문항수가 늘어야 돼. 지금은 잘 아니더라도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야, 오늘 장난 아닌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빨리 들어와라 어디냐 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렇다고 누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서율이, 소율이, 예준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린트인데 없으면 얘기해. 내가 보내줄게. 톡으로 파일 다시. 너 왜, 체이야? 여기 체이 하나밖에 없어. 너네 체이 100% 출석률. 너무 피곤해? 그다음 소율이, 예준이.
얼굴 좀 보자, 얼굴, 얘들아. 참고로 얘기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수업 없습니다. 학원 방학이어서. 그렇게 빠지는 수업은 방학 끝나고 나서 수업하면서 주중에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내가 여유가 되는 시간대 잡아가지고 보충 잡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어디까지 했어? 이번이 말고 자, 여기 3, 4, 5번도 해주고 싶은데,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너무 지루하니까. 24번. 나의 기억과 미음을 이야기. 이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 이 작품 지난 시간에 해석을 했는데 기억을 하나 모르겠네. 주제가 뭔가요?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서 임과 이별에서 여기 나 작품을 보면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 옥중에서 임금과 떨어져서 옥중에서 지내면서 임과 헤어진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고 자 25번 보죠.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자고.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 예상도 찾아 들어가면 녹음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 볼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한가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잠깐 휴식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무슨 분위기라고 나왔지 거기? 평온한 분위기가 적절합니다. 그다음 동방, 동방, 동방 뭐라 그랬어? 암울한 분위기. 여기 동방 어디 있어? 동방. 자, 여기 동방이 있는데 여기 지난 시간에 해석 열심히 했어요. 여기 해석 보고 싶으면 지난주에 올렸던 지난주 토요일에 올렸던 영상 잠깐 찾아보세요. 스피디하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또 지나면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서 어이,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서부터 해석해서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지난밤에 동짓날 자정이었어요.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만호천문 수많은 집들이 집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수많은 집의 문들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았으니 동방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입니다. 방. 그 화자의 거처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는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남들은 문을 여는데 나는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런데 어.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에 핀 매화는 몇 송이나 피었는지 알아야 몰라요?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어 스스로. 문을 자물쇠를 잠가서 문을 닫아서 왜? 왜 오픈 안 해? 임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문 닫고 외부의 상황을 외면하는 거야. 여기서 알지 못하겠으면 간장이 다 썩어 속이 다 타서 넋조차 끊어졌으니 천줄기나 되는 원한의 눈물은 피가 되어 솟아나고 이런 식으로 푸른 등은 빛조차 어둡거나 내 암울한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과 헤어져서 답 1번. 다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음. 그 다음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볼까?
3번 요거 구분할 수 있는지 감정이입. 감정이입의 원칙적인 조건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대상을 의인화할 것. 그리고 의인화된 대상이 그것을 바라보는 인물, 나와 정서가 동일할 것.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보통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화를 안 시키면 감정이입이 아닐까? 네. 왜냐면 의인화를 시키지 않으면 대상이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대상이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야 되고요. 나도 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가 지저귀어요. 객관적인 건 지저귀는 거지. 슬프게 울어. 내 감정이 슬퍼서 새도 슬프게 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입한 거지. 그래서 새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해. 대상이 의인화돼. 요것만 구분해 봅시다. 가의 새와 나의 자규. 가의 새는요. 산에는 새가 다 끊어지고 들판에는 다니는 사람, 가는 사람이 없다. 겨울이 돼서 인적이 그친 고요한 겨울 풍경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새는 뭐예요?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뭐야? 감정이입 안 됐잖아. 새 감정 느끼는 것도 아니고 풍경 묘사하는 겁니다. 풍경 묘사. 겨울이라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외로운 배를 타고 삿갓을 쓴 저 늙은이가 낚시하는데 맛이 깊구나. 재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눈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하고 있어. 화자가 볼 때. 눈이 깊어가는 걸 어찌 알겠는가 서리법 이런 거지. 그래서 이때 새는요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나의 자규는요 감정이입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뭐냐? 자규는 새 이름인데 자 임에 만나지 못해서 원한이 슬픔이 가득한데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자규라는 새의 영혼이 돼요. 밤마다 이화 백꽃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울어서 임의 잠을 내가 우는 소리로 깨우고 싶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규가 우는 건 아닐 테니까 이거는 어쩌면 내가 죽어서 되고 싶은 나의 분신 정도 죽어서 되고 싶은 소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나의 한스러움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곳에 자규가 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감정이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오경은 아주 깊은 밤, 잔월은 달이에요, 달. 자, 26번 문제 보시죠. 이것도 부분적으로 풀어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26번 한번 풀어볼래? 수필은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따옴표 친 부분만 보지 마. 따옴표 친 부분만 찾아서 그 위아래 문장도 읽어줘.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26, 27번까지 풀어볼게요. 두 문제. 26, 27. 음, 지금 하는 프린트? 전에, 저번 주에 보낸 프린트. 안 열려?
다시 보내줄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도 몰라. 다시 보내줄게요. 30번부터 41번 문제 프린트입니다. 41페이지,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지금 막 올렸어. 프린트 26, 27번 풀어봐. 오늘도 왔으니까 문제 받아봐. 효율이 대단한데? 저도 일어나서 꼬박꼬박 들어오네. 수연이 정진이 들어왔구나. 유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는 오늘 못 온다고 해. 수련회. 아, 뭐지? 찾았어? 라프라스? 채점해도 돼? 지금 누구는 없는 거야? 그거 능력을 잃은 기분. 유진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 소홀해져서 그래.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방학이라. 내가 볼 땐 지금 우리 애들 고2 중에 종찬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아니야? 종찬이 지금 보니까 틈나면 그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고. 너네 딱 긴장해. 자, 봅시다. 26번. 자,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자, 떠난 다음에 불분명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 비밀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비밀이 뭐냐, 근데? 비밀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이 작은 우주였다. 많은 비밀이 있었다. 어디에?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네요. 아파트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답 나왔어야 돼. 이 정도는. 그다음 27번. 2번 선지 잠깐만 볼까요?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사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이때 인물이 늙은이에 대한 얘기죠. 나가 작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낚싯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까지는 저 늙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그죠? 거리가. 즉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게 틀렸죠? 야, 저 낚시하는데 완전 재밌나 보다. 완전 재밌겠다. 그러니까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르지, 낚시하느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심리적인 거리감은. 첫 번째, 대상을 부정적으로 여길 때. 두 번째,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왜 저러는지 모를 때. 그러면 거리감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친한 애는 어때? 걔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 쟤 저래서 그렇겠구나 하면 그거는 거리감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가깝거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야, 제대로 맛에 몰입해서 지내는구나. 저렇게 재밌게 지내니 눈 쌓이는 걸 어떻게 알겠어? 낚시하니.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나와는 달리도 틀립니다.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나와는 달리라는 건 나는 한가롭지 않다는 거거든. 나는 사수에서는 나가 저 늙은이를 낚시하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눈이 쌓여서 눈 깊이가 깊어질 때 동안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한가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제일 신기하네. 뭐 했다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미스터방 문제 31번 문제 한번 풀었었고요. 여긴 지나서 그 다음 40페이지로 갑시다. 현대시 두 편 있는데요. 음. 자, 요 작품에서 32번을 먼저 풀어도 되지만 32번을 맨 마지막 순서로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 딸려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한 문제 한 문제 딸려 있진 않네. 그 문제를 푼 다음에 가로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지? 다행이다. 건우도 들어갔고 좋아. 자, 시를 내가 해석을 해주고 풀면 약간 맥이 빠질 테니까 요거 아니요. 시를 해석해줘? 좋아. 아니요. 그럼 제가 할래요. 자 문제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뭐 먼저 불러고요? 33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가장 적절한 건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답만 딱 집어내려고 한번 고민을 해봐. 그러면서 안 되면 5번 선택까지 보는 거 대신. 건우도 들어왔고. 자, 들어온 김에 얘기하지만 다음 주 수토 국어 수업 없습니다. 학원 방학이어서. 그때 빠지는 수업은 방학전에 8월 달 들어서 방학 동안에 보충 한번 할게요. 됐어? 자, 이 작품에서 33번 문제를 잠깐 보면 자, 요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뭐 하자. 그런데 그냥 가자가 아니라 돌아가자, 돌아가자, 찾아가자. 돌아가자. 또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때? 이거 청유형 어조거든요. 청유는 명령과 비슷하게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냥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군맨인 화자 나가 뭐뭐 하자라고 소망하는 그것은 그 상태나 장소는 당연히 뭐예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얘네는 다 같은 말입니다. 풍속, 정자나무 마을, 가자꾸나도 있네.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 미개지, 전설 같은 풍속, 싱싱한 마음. 미개지? 아직 개척되지 못한 곳. 개발되지 못한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곳은 어디? 하다 생각 때 꼭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떤 거냐면 미래의 어떤 게 아니라 비추던 오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인. 그것은 함께 지냈던 정자나무 마을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병들지 않은 곳이고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야? 병든 곳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귀환이 금지된 공간 틀렸고요. 자기 반성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본성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낯선이 틀렸습니다. 낯선이 틀렸어요. 자,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 맞죠? 여기 뭐해? 콩밭임하고 뭐 하는 뭐 일하는 거지만 또 뭐 하기도 해요? 춤추고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즐기던 곳이기도 해요. 어. 향과 화제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난다. 그거는 좀 의문이지만 답은 4번. 자, 니은 확인합니다. 자, 볼게. 여기서 니은은요. 내가 보기 박스를 안 봤지만 보기 박스에 나 작품에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잖아. 내가 지금 33번 문제만 풀려고 했더니 34번에 보기 박스를 안 봤나 봐. 네. 자,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그 사내는 누구예요? 그 권력을 상징합니다. 대중은 누구예요 여기서? 아이들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권력을 가진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야 그 골목은. 판명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놀지 못하고 일렬로 획일적으로 서서 줄을 서서 묵묵히 벽돌 놀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는 장소로 바뀌었죠. 아니 그가 나쁜 놈이었어요? 네. 된 줄? 자 그래서 답은 상생관계가 틀렸어요. 야 34번 봤어야지. 34번 봤어야지. 근데 이제 시를 읽는 실력이 좋아지면 그냥 생짜로 봐도 저게. 자 여기 보면 시는 아 진짜 봐봐요.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또 가 끼우면 되지. 마음껏 놀려. 너무 친절했는데. 그럼 한번 봐봐. 가시기요. 이상원 그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웠어. 이런 게 이상한 거야 담장.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습을 복사내는
자, 요렇게야. 이걸 꾸며주고 부재는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유리를 깨트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가 그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곳에 놀렴. 깬 아이는 새빨개졌지만 당황했고 했었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왜? 왜 이상한 표정을 지어?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경관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웠어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애는 쉽게 안 쫓겨나는 깨지는 거야. 그럼 되는데. 거야. 근데 그런데 얘네들이 매일같이 깨지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의 부하가 됐지. 알아두세요. 은혜를 계속 입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건 그래서 빚을 지우는 겁니다. 이 여기서 그의 행위는 빚을 지은다라는 건 그를 내 뜻대로 종속시켜서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해돼?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함부로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과 떳떳한 관계가 되고 싶다. 예, 수평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 마지막에 뭐 해요? 유리담장 떼버리잖아요. 유리담장 떼버립니다. 이해되죠? 그럼 유리담장을 했던 그의 음흉한 의도는 걔네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햇빛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 햇빛? 아니 음,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에 유리 다 떼니까 하지만 그곳은 그 유리라는 것으로 치장돼가지고 밝은 것으로 가장됐던 거지. 꾸며졌을 뿐 실질적인 곳은 어떤 곳이야? 아니었는데. 가장 어두운 것이지. 햇빛은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거기에 들어온 햇빛은 유사 햇빛이지. 진짜 햇빛은 아닌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애들은 놀만한 장소라 생각하고 놀았는데 거기서 깨트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에게 뭐 종속되는 자 32, 34 문제 풀어볼까요? 이미 이 정도면 시 다 얘기한 겁니다. 요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맞다. 애기들 훌륭해. 이 정도는. 연락이 안 되고 안 오는 2명.
자, 채점해 봅니다. 32번의 답은 2번, 34번의 답은 1번. 굳이 32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34번은요. 문제는 여기를 묻고 있는데 공동체 터전 확정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구절을 찾아가서 의미를 판단해도 되는데 요 구절을 한번 가보죠. 그 미개지는 뭐냐면 이런 곳입니다. 옛날. 근데 가자에 걸려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얘네가 다 미개지랑 같습니다. 또 어디요? 고향, 정자나무 마을. 내가 과거에 지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지. 복귀함으로써 순수성을 되찾는 거지. 공동체 터전 300평 정도 되는 땅이 뭐 10,000평 정도 돼서 순수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확장이 아니라 복귀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동체 확장이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34번의 답은 이거 아니야. 얘들아 너네 다음 주는 좀 그렇고 문제 받아가 좀 와서 모의고사 안 되면 올리기는 할게 내가 문제. 작년 고3 거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80분 시간 재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연습 하고 그 다음에 내가 7월 거 줬었지 종철아 너 두 번째 거 3개 달라고? 그 두 번째 거 풀어서 9월 거? 잠깐 쉬었다 할게. 총 2개 줬지 지금까지. 2개 다 풀었어? 두 번째 거 어떻게 봤어? 그래서 이제 시간 재고 풀어야 돼. 아니 근데 그래도 시간 재는 연습을 해야 돼. 작년 교육청 또 그러면 어떻게? Recording in progress. 아, 쌤 어때요? 귀걸이? 그 뭐야 그거는? 쌤 있지? 귀찌?
그런 거 네 거야? 네. 그냥 얹은 거예요. 그냥 잠시만. 새로운 파일. 또 오시네? 심한하니까 귀찮은데? 어째 어떻게 된 거야? 추측. 자, 22학년도. 이때가 불수능이었습니다. 시험이. 이거는 몇 페이지예요? 똑같은 파일이에요, 아까랑? 다른 파일입니다. 네, 오늘 보내준 파일이에요. 수능 때 문제입니다. 현대시 복합갈래가 현대시 엮여가지고 복합갈래 갈래복합이 나왔던 거고요. 자, 가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얘부터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보기 박스를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자, 창작 장소가 요 유폐된 지역이라는 거겠지. 자, 유폐됐다는 건 뭐죠? 버려진. 이런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성하였다.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 고향에 대한 회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자가 있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해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의 현실을 묘사했다. 고향의 풍경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봐주시면서 A, B, C, D 묶은 것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같이 가봐요. 예. 이때 당시 나 작품이 연계돼 있었습니다. 거사노라는 거. 네.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보기 박스는 거의 없죠. 왜? 연계됐으니까 보기 박스 별로 안 준 거야. 자, A 묶여 있는 것부터 일단 일일이 따져봅시다. 자,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하고 돌담 울타리 쳐져 있는 것은 고성같이 우리 둘러싼 산기슭. 요 모습이 과연 고향의 풍경인지 또는 고향이 아닌 아까 창작 장소 가르쳤대잖아. 유폐된 지역. 이게 과연 요 모습이 고향인지 아니면 또는 현재 위치인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하늘은 그렇게 보이고 돌담 울타리가 그래서 산기슭이 있는데 하늘은 위에 떠 있고 좀만 더 읽어봐요. 여기까지. 박쥐의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요즘 말 같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황혼이 묻어오든가 박쥐가 날개 밑에 황혼을 묻혀오든가 요게 우리 현대 국어적으로 맞는데 일제강점기 때 쓰였으니까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온다. 자, 저녁 무렵이죠. 초가집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수묵화, 고향의 풍경을 수묵화에 비유하는 것 같고요. 여기 고양이일까요? 한 점 한 폭 좀쪽. 여기서 고향을 그린 수묵화라는 건 여기 보기 박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그림처럼 떠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아니면 그러니까 보면 자 이곳 궁금한 건 이거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현재 고향이 아닌 곳에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지, 그쵸? 보기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여기를 고향이 아닌 곳이라고 쳐봅시다. 요 시간대가 자 요런 장소에서 요런 시간대가 오면 이런 고향이 떠오른다는 건지 아니면 고향의 풍경 속에서 이런 시간대가 되면 고향의 모습이 이랬다는 건지. 자, A 묶여있는 거 봅니다. 돌담 울타리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출제자는 A 부분을 뭐라고 해석한 거야? 고향. 고향이 아닌 곳으로 떠올린 거지.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 네. 묘사하여 회상하는 장소. 지금 이것은 고향이 아닌 곳. 자, 이거 고민스럽지만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 치죠. 보기 박스 그리고 나왔으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이곳에서 고향을 떠올렸다니까 이곳 버려진 지역 창작 장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받아들여 봅시다.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해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 최소한 여기가 고향인 건 분명해지죠. 요거는 고민스럽습니다. 요게 고향에 속한 곳일까? 아니면 현재 위치의 시간대일까? 자, 그거 고민스럽습니다. 그거는 물음표. 현재라고 해도 상관없고 고향의 풍경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고향의 모습이 수묵화를 그린 것처럼 펼쳐졌는데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자가 수묵화의 그림자가 고향 풍경 얘기하는 겁니다.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무 산나물 캐러 간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 술래짠 뒷밤 이렇게 손으로 가린 뒷밤엔 몸의 꽃이 불그스름하게 꽃빛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요게 처음 보는 단어이겠지만 그냥 붉은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야? 나물 캐러 봄나물 캐러 갔다가 새소리에 반해가지고 나물도 안 캐고 놀다가 그냥 돌아오려니까 부끄러우면 갑자기 든 거라. 그럼 요 B의 장면은 적절하죠, 이거는. 이건 적절합니다. 얘는 살짝 고민이에요. 네, 1번은 고민입니다. 자,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의 전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다. 봅시다. C. C는 여기만 읽으면 되지만 좀만 더 가보죠. 피었고에서 마침표 끝났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압내강이라고 하는 강에 시래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밀려 내려오면 된다고 했는데 젊은이와 뗏목을 같이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서리빨에 이파리가 져도 가을이 되고 자 그다음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이거 잘 보세요.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지? 그런데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젊은이들은 이 고향에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돈 벌러 항구로 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과거의 고향에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네줄에 비가 온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여기 이런 속설이 있나 봐. 그네줄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라는 속설이 있었나 봐.
그럼 풍년이 들면 풍족할 때니까 돈 없다고 항구로 돈 벌러 고향을 떠날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풍년이 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아서인지 젊은이들은 항구로 돈 벌러 갔어요. 돈 벌었으면 충분히 벌어서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와 뭐 안 돌아와? 안 돌아오죠. 근데 그 젊은이들이 오지 못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건 별개인데 화자에겐 바람이 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 썰렁. 젊은이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이게 이육사의 시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되게 보기 좋은 봄의 풍경이었으면 먹을 게 있고 풍년이 들어야 고향 마을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살 텐데 풍년이 든다 했지만 그러지 않아서인지 젊은이들은 돈 벌러 갔다가 결국 오지 못했기 때문인지 바람이 분다라고 화자는 여기는 겁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 3번.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하여. 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 일단 나의 소망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 나타나야 돼요. 시에. 근데 시는 뭐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젊은이들은 이걸로 가고 오지 못해서 바람이 부는. 이건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돈 벌러 가야 하는 상황이 제시되는 거지. 화자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답은이.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이 적절해지죠. 왜냐면 이게 너무 엉뚱하다고. 아니,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면 긍정적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쳐봐. 상식적으로. 요게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쳐봐. 그런데 이 후반부의 그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은 어때? 젊은이들이 고향을 돈 벌러 고향에 삶이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 돈 벌러 외지에 나갔다가 백지에 나갔다가 돌아와 못 돌아와? 못 돌아오는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렸잖아. 이거는 여기 나왔던 일제강점기의 현실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예. 그러다가 피로가 끈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참새가 먹어서 다 없앴나 봐.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고향에 사는 어린아이가 꾸는 꿈. 늙은이는 늙은이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서 성에가 끼는 한겨울밤은 동네에 밀거진 강물조차 얼어붙는 추운 겨울. 현실이 점점 혹독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납득은 잘 안 돼도. 그래서 뒤에 이어진 거 보면요. 소년의 꿈. 강물에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 이미지로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그래서 19번의 답은 이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요건 사실 정보입니다. 고향의 풍경이었던 거예요. 북극은 좋은 도시예요. 여기서 북극은 어린 놈이 꿈꾸는 가지 못한 세계죠. 여긴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봐야죠. 어린 놈에게 있어서. 그 추운 현실 속에서도 북극을 꿈꾸는. 북극은 더 춥잖아요. 더 춥겠지만 더 추운 거.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해됐니? 어린 놈이 꿈꾸는 그 장소. 지금 화자가 과거 고향의 풍경 속에서 언급한 한겨울 밤의 풍경은 부정적 현실인 것까지 맞는데 그런 속에서도 어린 놈은 꿈을 꾼다는 거지. 그런 현실 속에서조차도.
저기는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음. 그래서 뭐 꿈꾸는데 그런데 늙은이는 이렇게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가 끼는 왜 저런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강조를 주거나 의미적 이유 때문에 의도 때문에 구분을 했을 텐데 그 의도는 뭐 작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음. 자, 그 정도. 요 작품 좀 쉽거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고마운 말이야. 아, 뭐지? 20번 틀렸지? 20번. 잠시만요. 또 하나예요. 좋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뭘까요?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적극적 의지가 아니고요. 자, 수시로, 네, 적극적 의지가 틀렸어요. 그리고 또한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산은 인간적인 덕성을 가진 존재인데 여기서 북창을 열었다라는 것, 북쪽을 향해 난 창. 근데 너네 알아둬야 될 게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배산임수? 개춥잖아요, 북향이면. 남향이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집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보통 남향을 하고 북쪽, 뒤쪽에 여길 두지. 끝나고? 네, 맞습니다. 북창을 열었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장거리를 등진다는 행위랑 같고요. 산을 향해 앉았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장거리는 누가 사는 곳? 인간들이 사는 곳. 아, 시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쌌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거. 그래서 산은 태고로부터 늘 푸르러 왔지 않느냐. 변함이 없지 않느냐. 너그럽고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장수하는 데다가 보석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산.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인간의 덕성을 표면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거나 그런 적극적 의지는 아니고
다는 나중에 22번 조금 어렵지만 22번 풀어보는데 보면 묵화 가지고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나 작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왜냐면 당시에 이거는 연계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나와 관련돼서. 몇 번이요? 네, 22번 문제 북창과 관련져서 먼저 솎아내면서 답을 선택해 보도록 하시죠. 쌤 이제 제가 쌤보다 착해지도 몰라요. 정말 일정이 그렇게 좋고. 자, 22번은 그래서 금방 풀릴 거예요, 아마.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저승의 밤은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저승의 밤은 딴 게 아니라 문맥으로 읽어보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울창하게 거창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휘풀이가 아라이는 한자랑 관련돼 있는 건데 뭐라 그럴까 웅장하게 정도로 뻗쳐 다리 놓은 산. 그래서 산은 그래서 어떤 산이냐면 이승과 저승에 걸쳐져서 존재하는 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나는 살아있는 동안 산에서 살고 죽어서 묻히는 것도 산에서 묻히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뻗쳐 있다, 다리 놓여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음이라는 건 이 화자에게 있어서 절망과 관련된 상황이 아닙니다. 산이 걸쳐져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저승의 밤에서 밤까지도 산에서 지내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식 변화 아니에요. 북창을 여는 행위는 또한 분리가 아닙니다. 닫으면 분리겠지만 보옥은 안타까움과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가 다 아니어서 1번이고 나머지 18, 21, 23 문제 풀고 끝내보겠습니다. 끝내요? 풀고. 끝내요? 어,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오늘? 오늘 12시 반에 끝나잖아. 12시 19분이야 벌써. 시간 왜 이렇게 짧아? 우리 2시간씩 수업할까? 10시 반에 만나서? 싫다는 반응 안 하네. 싫단. 자, 알겠습니다. 나도 있네.
응. 그럼 이거 19번도 풀어야 돼요? 풀어줄 뻔했어. 19는 풀었잖아, 우리가. 18, 21, 23. 세 문제만. 사이버 유튜버를 버튜버라고 해? 약간 버튜버가 뭐야? 버추얼 아이돌. 가상의 응. 그 인물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할 때 그 유튜버를 버튜버라고 하는 거지. 네. 알았어. 아, 23번은 파스티가 뭐였어? 나타내는 거야. 불러일으킨다, 나타낸다. 채점하고 끝냅시다. 한번에 네, 18번에. 한 번. 네, 3번이에요. 그 다음 21번에 21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가? 23번에 4번. 4번입니다. 이 적막하는 고요 쓸쓸함이란 뜻이고요. 굳이 설명할 건 없는 거 같죠? 네, 그래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엌의 깊은 장원을 나타낸 것까지는 적절하지만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적막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문제인지? 네, 이런 것들. 나머지 여기 귀찮긴 하지만 이거 다 읽고 풀었니? 아니, 그러니까 본문을 다 읽고 풀었어, 이거? 어, 네. 나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골라서 보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토 수업 없고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이 오면 되냐면요. 헐, 그게 뭐네. 다음 주 수토지. 그러면 다다음 주 수요일, 네. 8월 6일이네요. 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예준아, 수고했어.